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콕 짚어드립니다.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해외 연수 추태로 2명을 제명한 예천군 의회 시민단체가 의회 건물에 내건 대형 펼침막을 철거하고 또 의장실을 점검했던 농민회도 퇴거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문제는 가라앉을 기미가 없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김정모 경북대 겸임교수, 또 이동화 예천 지역 활성화위원회 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예천군 의회가 박종철, 권도식 군의원, 무리를 빚은 2명의 의원을 제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민들의 민심은 여전히 좀 싸늘한 것 같습니다. 일단 좀 큰 틀의 배경을 좀 봐주시죠. 예천군 의회가 1일 본회의를 열어가지고 박종철, 권도식 의원은 제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형식 의장의 30일 이내 출석 정지 징계를 확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앞서서 이것은 해외 연수 중에 불미스러운 사태를 빚어서 전국 언론의 보도 대문에 따라서 지역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고 또 지방 의회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상당히 책임을 강하게 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명의 징계에 거쳤다는 점에서 일부 여론은 아직까지 계속 분노가 있고 특히 예천군 농민회 등 사회단체는 30일간 이어진 의장실 점거 농성도 했고 지금은 해제됐습니다만은 군의원 전원 사퇴 운동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예천 지역의 군의원들을 향해서 일부 여론도 저는 예천군 의회 전체가 사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여론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문제가 한국지방자치의회, 기초의회,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문제 종합적으로 연루된 문제로 단순히 예천 문제만이 아니고 전체 지방의회 차원에서 일어난 일인데 물론 예천에서 일어났지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영상에서도 보셨습니다만 큰절을 하고요, 또 무릎도 꿇고 설 전에 저런 모습을 보였는데 저희가 온라인상에 유튜브상에 올린 영상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런 자막을 좀 달아서 올리기도 했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군민들이 분노하는 건 전원 사퇴를 요구하는 여론을 무시하고 또 군의회가 군의원 3명에 대한 셀프 징계로 사퇴를 무마하려고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본회의 투표 결과부터 또 국민들의 민심까지 좀 큰 틀에서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예, 군의회는 지난 1일 오전 11시 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속개된 제22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난달 30일 윤리특위에서 결정한 3명의 의원에 대한 제명 처리한 투표에 들어갔죠. 투표 결과 박종철 의원은 8명이 투표해서 무효표 1표를 제외한 7명의 의원이 찬성해 제명 처리됐고요. 권도식 의원은 투표 의원 7명 전원이 제명에 찬성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형식 의원은 6명의 의원이 투표에 참여, 찬성 4표, 반대 2표를 제명 처리안이 부결됨에 따라 1개월 출석 정지에 공개 사과로 징계 처리됐습니다. 이런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한 것은 전원 사퇴를 요구하는 여론을 무시한 채 군의회가 군의원 3명의 대한 셀프 징계로 사퇴를 무마를 해서입니다. 이날 본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자 공개하라! 국민들의 항의도 이어졌습니다. 본회의가 끝난 나머지 뒤에 의원들은 청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도 했고요. 2명의 제명으로 예천군의회의 재적 의원수는 9명에서 7명으로 줄게 되는데 지방의회의 징계는 가장 낮은 경고부터 출석 정지 제명 순입니다. 그래요. 지금 셀프 징계 가기 전에 심사도 셀프 심사했었는데 지금 징계도 셀프 징계 이게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의장은 제명이 안 됐습니다. 원래는 3명을 제명한다는 거였는데
좀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뭔가 좀 계산을 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처음에 이제 여론의 압력을 받으면서 이제 윤리특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흘러나온 얘기는 3명의 의원을 제명한다 이렇게 알려졌는 것 네. 같은데 실제로는 이제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명만 제명하고 의장 이형식 의장에 대해서는 이제 징계에 그쳤습니다. 예. 근데 박종철 건도식 의원이 제명되니까 원래 9명인데 2명이 제명되니까 7명이란 말이죠. 예. 근데 7명 중에 그 이형식 의장이 투표에 참가 안 해 결국엔 6명이 투표를 해서 이형식 의장에 대해서 제명하는 데서 찬성한다 4명, 제명하지 말자 반대가 2명. 그래가지고 3분의 2 이상이 돼야 이제 제명이 되는데 3분의 2가 안 돼가지고 한 표 부족해서 이제 제명이 안 된 것입니다. 이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도 6명이었거든요. 예. 6명이었는데 그 당사자들 빼고 예. 6명이 윤리특위를 구성했는데 그때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같이 제명하는 걸로 돼 있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나중 가서는 지금 이제 윤리특위위원회 6명이 그대로 투표를 했는데 1명이 이제 반대한 걸로 봐야죠. 어쨌든 처음에 하고 좀 완화된 징계를 했는 거죠. 예. 뭐 저희가 이슈토크 하면서 시간 끌기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되는데 이것도 뭐 시간 좀 끌고 이슈가 좀 가라앉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좀 생각도 해봅니다. 제명 처리가 됐다고 해서 상황이 종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박 의원, 박군 의원 등이 뭐 제명에 불복해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의원직을 뭐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법원 결정 때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신청하는 기간이 이제 90일입니다. 결정된 지 90일이니까 석 달 내로 신청을 하면 되는데 과연 앞으로 신청을 할지 안 할지는 아직 뭐 두고 봐야 되죠. 그러나 박종철 의원의 경우에 윤리특위 결정을 받고 나서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 같아요. 군의원의 뜻을, 군의회의 뜻을 존중하겠다. 뭐 이런 정도의 원칙적인 입장을 밝혀가지고 일부 이제 그 국민들 사이에서는 법원에 가서 또 소송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고 뭐 그 정도면 이제 소송도 안 하고 뭐 깨끗이 물러나겠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 결과는 본인들이 2명이 어떻게 하는지 앞으로 두고 봐야 되지만은 군의회의 결정을 존중해서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 현명하게 처신하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그래요. 뭐 이렇게 직함에 장이 달려 있거나 뭐 의원이 있는 분들은 좀 뭔가 실수했거나 잘못했을 때는 이럴 때 좀 빨리 사과면 사과, 좀 대응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예천 경찰서에 따르면은 군의회의 해외 연수 비용이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있어가지고요. 예천 군의 해외 연수 위탁을 했던 대구의 한 여행사에서 구입한 군회에 제출된 기재된 문서를 보면 100만 원이 더 많은 인당 100만 원이 더 많은 239만 5,700원이었다. 해외 연수를 따는 인원이 14명인 점을 고려해 보면 약 1,500만 원 차익이 생긴 셈인데요. 경찰은 저는 24일 해당 여행사에 압수수색을 해 자료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예천의 다른 여행사가 이 여행사에게 해외 연수를 위탁하면서 1인당 100만 원을 부풀려서 거짓 영수증을 처리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여행사는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추가 경비에 대해서 항공료에 더 책정을 해서 가는 것이 업계 관행으로 되어 있는 걸로 진술하고 있고요. 경찰은 군의회에서 이 차액을 뭐 리베이트 등 다른 용도로 썼는지를 지금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런 가운데 지금 예천군의회 의원들이 미국 해외 연수 추태 논란으로 이렇게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죠.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 지금 영주, 문경, 예천 이렇게 지역구인데 해외 연수 추태 의혹이 제기돼서 좀 시끄러웠습니다. 이게 혹자들은
그 국회의원의 그 군의원 이런 표현도 쓰고 라임을 좀 맞춰서 그 의원의 그 의원 뭐 이런 표현들도 쓰던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사실 이 최교일 의원의 미국 스티바 출연 요거하고 지방의회 사건하고 관련이 없는데 네. 같은 시기에 터진 이유는 이 여행 가이드가 이걸 보고 말하자면 미투죠. 이거 나도 그랬다 이런 건데 최교일 의원 같은 경우는 기자회견을 2차례 했습니다. 술을 한잔 할 수 있는 주점으로 알아봐 달라고 했지 스팁 쇼 하는 곳에 알아봐 달라고 하진 않았다라고 말했는데 가이드는 또 그거하고 다르게 스팁 바에 가자고 얘기했다고 그러고 뭐 어느 게 진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문제 예천군 의회 의원들의 그 캐나다 미국 방문 시에 이런 불미 사태 난 것에 대해서 최교일 의원도 책임이 없지 않거든요. 최교일 의원이 이제 예천문경 영주시의 국회의원이고 또 이 지방의원 이들 지방의원들의 공천은 사실상 국회의원들이 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 형식은 여러 가지 취하지만은 그래서 예천 군의회 사태에 대해서도 명확한 뭐 사과 발언 이런 것도 없었는 것 같은데 지금 또 잇따라 지금 이제 스트리바 출입하는 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사실 이게 바로 정치하는 사람들의 이제 도덕성 논란이 극치를 보였는데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는 이제 정치인 스스로 이제 결정을 해야 되죠. 네, 이게 뭐 좀 전에 이제 그 의원의 그 의원 표현했습니다만 이게 좋은 해석으로 그 의원의 그 의원 이런 표현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야, 그 국회의원 인성, 인품 말씀하신 도덕성 너무 훌륭하니까 우와 그 지역의 군의원, 뭐 시의원들의 인품, 인성도 야, 너무 좋다, 너무 봉사 잘한다. 야, 안 해도 되는 일들을 찾아서 한다. 뭐 이런 소식들이 좀 들려왔으면 좋겠는데 이건 좀 무리수일까요? 아무튼 좀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2016년의 일이지만 이 최교일 의원의 사건이 드러나면서 이게 또 그 배경 뒷얘기까지 좀 솔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최 의원의 해외 출장의 동행자 가운데 영주시장과 또 시의회 의장이 있고요. 또 해외 출장의 목적 역시 좀 명확하지 않다 이런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최교일 의원이 갔던 해외 출장의 동행자 중에 영주시장과 영주시의회 의장도 있었다. 이게 단순한 최교일 의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생각되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도 일행 중에 포함되어 있었고 그리고 총 그 당시 출장 경비가 2,500만 원 정도 쓴 걸로 되어 있는데 출장의 명목이 굉장히 애매모호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출장을 가서 한 게 이제 선비라는 오페라를 창작 오페라를 뉴욕 카네기홀에서 공연하는 걸 공연을 관람하는 것. 공연을 관람한 목적으로는 국회의원하고 시장, 시의원, 의장 포함한 일행들이 시민들 세금을 2,500만 원을 쓰면서 유효로 갖고 특히 최교일 의원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석을 타고 갔습니다. 그래서 혼자 쓴 출장료만 해도 630만 원이 넘는데 이게 과연 이게 적절한 지방자치단체 예산 지출이라고 볼 수 있을지 한번 따져볼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국회의원이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장하고 같이 동행하는 형태의 해외 출장, 그것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가는 해외 출장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문제로 드러난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 유형하고는 좀 다른 새로운 유형이 지금 적발된 거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직함에 의원이 붙은 분들 또 장이 붙어 있는 사람들은 내 삶의 어떤 궤적, 흔적이 계속 남는다는 걸 좀 인지하고 순간순간 어떤 선택의 순간에 놓일 텐데 그럴 때 이런 점을 좀 마음 깊이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영주와 예천이 지역구인 최교일 국회의원의 부적절한 해외 방문과 관련해서 이제 지역사회의 대응도 좀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예, 영주 시내 곳곳에서 최교일 국회의원의 책임을 묻는 현수막이 벌써 걸렸고요. 최 의원의
의 사퇴와 경비 반납을 요구하는 것이죠. 영주 시민연대나 영주시 농민회 등 10여 개 시민단체는 범시민단체 대책위원회를 꾸려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고 예. 회의를 열어 1인 시위와 사무실을 항의 방문 등을 하는 걸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지난 6일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 미국 스트릿바 출입 의혹에 대해 일제히 비판하며 한국당이 징계 등의 조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한국당은 정치 탄압으로 맞서고 네. 있죠. 네. 그리고 또 뭐 이제 다시 박종철 군 의원 얘기로 돌아갈게요. 전과 2범입니다. 이 지금 박종철 군 의원을 추천한 당사자가 이제 최 의원인데 예천군 의회 사태가 일어났을 때 뭐 이렇게 약간 사과의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뭐 비슷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데 왜 이런 문제가 계속 되는 걸까요? 우리 지역의 시각으로 한 말씀 더 해주시죠. 네. 예, 지역에서 보면 지역구 국회의원은 사실상 기초의원 공천권을 행사하고 기초의원은 국회의원의 그 표를 모아주는 역할을 네.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6월 13일 지방선거 자유한국당의 대구시장 경선 관련 예. 여론조사 조작에 개입한 대구 지방의원들의 최근 무더기고 네. 당선 무효 선고를 그랬죠. 받았지 않습니까? 네. 법원은 대구시의회와 대구 동구의회, 북구의회 소속 의원 6명에게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각각 벌금 뭐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네. 선고했고 경우에 따라 재선거를 치러야 할 수도 있다라고 하고 있죠. 왜 지방의원들은 언뜻 보기에도 자신들과 관계가 없는 네. 이런 시장 선거에 관련해서 음. 불법행위를 하게 될까요? 대구 경북지방의원 중 적잖은 의원들이 외유성 국외 연수에서 벌어진 폭행과 추태, 공직선거법 위반, 예, 뭐 네. 하여튼 실망감을 이들 지방의원들이 자질 문제도 지적되고 있죠. 준법정신과 도덕성 부족의 자질 문제까지 제기된 이들이 어떻게 지방의원이 될 수 있었을까요? 네. 예. 2006년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부터는 기초의원 선거에도 정당 공천제가 도입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정당 공천제가 가진 장점보다도 부작용이 네. 더 많이 표출되고 있다고 지적되고 네. 있습니다. 지난해 이정진 국회의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을 발표한 지방선거 정당 공천 문제점과 개선 방안 에 대한 자료에 따르면 예. 정당 공천제도는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에 대한 중요한 정보 제공과 책임 정치 실현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지방 정치의 중앙 예속 심화와 정치 자금 비리, 예, 알겠습니다. 네네,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예. 확보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이제 뭐 늘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지방 뭐 정당 공천제 폐지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시스템 자체가 구조 자체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많은 거죠. 그 의원이 되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냐, 관행 아니냐 이런 목소리인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근데 지금 현재 예천군 의회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지방의회가 과연 필요하냐까지도 지금 분노하고 있고 예. 방금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공천제도를 없애야 되냐 이런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 근데 이 문제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제 지방의원 공천제도가 지금 국회의원들의 잘못으로 지금 이런 부작용이 났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사회는 뭔 문제가 일어나면은 그 제도 자체만 비판을 하고 제도를 없애야 된다고 이랬는데 이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도 또 다른 문제를 낳거든요. 예. 예를 들면 지방의원 공천제를 폐지했다.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안동시의회 의장도 그 공천제 폐지하자. 대구의 어떤 시의원은 또 서울 국회 올라가서 1인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어. 공천제 폐지하자고. 네. 그럼 공천제를 폐지하면은 어떻게 다음 선거 어떻게 되냐 하면 지금 현직 지방의원들이 대거 당선됩니다. 그대로 신인이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당 공천에는 원래 제도 취지는 뭐냐 하면은 시민들이 유권자들이 바라볼 때 수많은 의견 중에서 정리된 서너 개의 정당이 정리된
후보를 내고 정리된 정책을 네. 냈을 때 유권자들 선택을 용이하도록 만드는 건 네, 제도가 네, 네. 원천적으로 그런 제도란 말이죠. 네. 그 제도가 좋은 제도 불구하고 그 운영하는 국회의원들이 예. 잘못으로 인해서 네, 네. 그런데 그것을 폐지하자 하는 데는 상당한 문제점이 네. 있어요. 그리고 이 네. 문제를 보는데 수많은 사람이 지금 이제 군의원들의 이제 돌팔매질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상 전국의 지방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원들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네. 제가 좀 이제 비관적인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이제 무조건 이 의원들에게 돌팔매를 던지는 게 능수가 아니고 좀 균형 있게 예. 정말 이 사태를 이걸 전화위복의 계기를 네.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래 네, 분노도 너무 분노할 게도 아니라 차분하게 냉정하게 이 문제를 대처해서 좋은 제도를 네. 정당 공천 제도도 뭐 이제 부작용의 문제가 있으니 그걸 고쳐 나가는 그런 제도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죽했으면은 정당 공천제 폐지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냐. 잘 운영하면 폐지하겠냐. 이런 의미로 좀 받아들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누군가는 이번 사태를 일으킨 가장 큰 원인 제공자는 해당 의원을 공천한 정당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문제 정당, 해당 의원들은 책임을 통감한다면 지역민의 뜻을 바로 알고 철저한 대책 마련에 좀 이제라도 늦었지만 적극 나서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